네, 버스 타기 또 택시 잡기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다 이런 불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전부 다 많아졌는데 운행 인력은 반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아 봐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민들 불편은 커져만 갑니다. 대중교통 승천한 실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회균 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요새 뭐 심야에 네, 번화가 택시 잡기는 정말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서울과 경기 출퇴근하는 그 주위의 친구들도 보면 서서 가는 게 네, 대다수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맞습니다. 힘들다. 네, 지금의 대중교통의 현실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그 수도권은 원래 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요구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장기화나 또 국제 어떤 그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유가가 인상되고 예. 거기에 따라서 그 버스라든가 택시 승용차가 연속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그 구체적인 해법보다도 먼저 이런 승천을 해결하려면 서울과 경기 광역권에 우선 그 출퇴근 배차 시간을 좀 1시간 정도 앞당기면은 좀 기다리는 시간이 줄고 예. 그 좀 그 입석을 줄여서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1시간 앞당기는 것도 앞당기는 거지만 네. 좀 버스 증차를 하면 좀 해결될 수 그렇죠. 있는 문제지 네. 않을까요? 그런데 네. 이것도 쉽지가 않다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제 인구가 한 뭐 50% 이상 수도권에 이제 집중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예. 교통 혼잡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그 대중교통 부족만을 해결하기보다는 그 어떤 도로 혼잡 문제도 같이 예.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에는 그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히 서울시에서 참여하고 있는 그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어떤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라든가 그 버스 운수업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야만 어떤 증차 요구가 그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스 좀 늘려줘 이렇게 불만은 많지만 경기도에서 서울 오는 버스는 서울시에서 어떤 그런 제약이 또 있다는 거군요. 네, 그 버스 총량제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규제가 되고 버스 있고요. 총량제는 왜 있는 거예요? 뭐 교통 뭐 아무래도 이제 환경 그 문제 도로 때문인 혼잡 도로 문제가 혼잡. 크겠죠. 특히 수도권은 계속 그 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경기도에서 그 출퇴근 시간대에 승차를 이제 빨리 그 해소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예. 우선 그 혼잡 노선에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가지고 약 전세 버스 200대를 투입하고 네. 물론 근본 대책은 될 수 없지만 예. 그 응급 처방 수준으로 그 140대 전세 버스를 그 중간 배차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역 무슨 번호에 있는 그런 버스가 아니라 전세 버스를 추가로 배치해 본다 이렇게. 응급으로 이제 배치하는 방법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당역 같은 데 보면 네. 서울 경기 오가는 그 사람들 거의 1시간 넘게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데 1시간은 기본인 것 같아요. 네, 요즘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택시도 문제입니다. 택시 네. 너무 힘들어요. 네. 한 1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밤에 네. 뭐 술 한잔 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 뭐 야근하고 늦게 끝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그렇죠. 아무리 잡으려고 하다가 1시간 넘게 안 잡히면 네. 일단 걷다가 오는 버스 아무거나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걷고 이렇게. 요즘 이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주관 부서인 국토부에서도 그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심각해지기 때문에 승천안이 그래서 심야 택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뭐 네. 카카오 택시라든가 이런 그 플랫폼 택시에 그 탄력 요금제를 이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택시가 좀 부족해서 택시가 안 잡히는 걸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럼 이런 상황이 온 걸까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거기서 이제 법인 택시로 근무하시는 기사분들이 많이 이제 이직을 하셨죠. 그래서 30% 정도가 이제 줄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문제도 결국은 택시 승천안에 일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택시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심야 때 손님을 받으면 장거리 손님을 받자 해서 경기도로 가 있는 경우도 많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그 택시 플랫폼 업계하고 이제 간담회를 해서 과연 택시 승천한 이유가 무엇인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열악한 그 수입고죠.
그다음에 또 법인 택시 기사의 이탈과 그 심야 그 운행 강도에 대비해서 수입이 그 낮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그 개인 기사의 심야 운행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요. 또한 택시 공급의 저하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코로나 사태가 겹치는 바람에 그 기사 수가 줄어들고 하고 또 무엇보다도 야간 운행 때는 여러 가지 그 뭐 추객과의 실랑이라든가 그렇죠. 또 아니면은 지금 이제 고령화된 그런 운전자들은 또 눈이 침침하고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예. 좀 개인 택시 운전자들이 밤늦게 운전하는 걸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겹쳐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네. 그 택시 기사분들이 수익이 많이 떨어지니까 네. 다른 쪽으로 많이 이동을 네, 계속 그렇죠. 하나 보죠. 그 배달업계 쪽으로 특히 많이 네, 이동했다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그 이유가 결국은 그 수익 문제인데. 네, 승객이 줄고 예. 뭐 도저히 이제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직을 한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가신 분들이 다시 지금 거리두기 해제가 끝났고 네. 택시 이제 수요자가 많은데 다시 네. 돌아오시진 않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0년 만에 그 심야제 그런 것들의 그 시간대를 이제 조정하는 그런 탄력제로 해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를 좀 더 늘려서 이제 한다든가. 그 시간대에 좀 추가 요금을 받는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택시의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난번에 어떤 플랫폼 업체에서 돈을 좀 투자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논의를 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런 탄력 요금제 카드를 이용해서 좀 그 일정 수익을 보장해줘서 업계를 떠난 그런 기사들을 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운송업계에서 또 지적을 하는 게 이 택시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인데 네. 그러니까 요금 자율화를 주장하면 택시는 대중교통이다.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네. 말을 하고 또 네. 재정 지원을 요청하면 대중교통이 아니어서 안 된다. 이런 논리인 건데요. 네. 좀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글쎄요, 대중교통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택시뿐 아니라 또 대중교통 하는데 결과적으로 택시와 대중교통을 동일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버스하고요. 별다른 그건데 예. 그거를 결과적으로 택시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지만은 이제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수요는 더 늘어나는데 기존의 택시는 이제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렇다 또 이제 서울과 경기도로 있는 광역버스 체계는 점점 더 심각해진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상황이 이제 같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경기도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하루에 편도 거의 1시간 반 걸린다. 왕복으로 3시간 정도를 그 길에서 네. 허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럼 버스 난도 이렇고 택시 난도 이러면 뭐 요금만 올리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어떤 뭐 네.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서울시 같은 경우가 이제 이 택시 대란을 없애기 위해서 개인 택시 부지를 한시적으로 이제 해제하고 예. 또 법인 택시 야간 운행을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그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교하면은 약 그 3,500대 정도가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좀 해결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심야 그 시간을 늘리고 어떤 택시 수익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그건 이제 또 이용자 부담이 커지기 그쵸. 때문에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택시 업계에서는 비용을 올리고 싶어 하겠지만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시간 지금도 일단 심야 할증이 붙어 있는데 그 네. 시간을 더 늘리면 네. 우리도 부담이다. 그 팽팽한 그거를 조절하는 것도 그 뭐 국토부에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뭐 그다음에 그 업체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궁금한 것이 우리나라 택시 요금제가 뭐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기본 요금 차이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 먼저 우리나라는 법인 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하는 산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택시 회사는 물론 중요한 그 소득원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지난 2020년에 그 여객자동차 운수법이 개정 시행과 함께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지만 택시 업계는 그래도 간행으로 그것은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아, 법으로는 산업금을 내는 네. 제도는 없어졌으나 네. 택시 일단 그 법인회사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받아오고 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산업금 제도가 이제 거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기본 요금에 그다음에 통행 시간과 거리에 따라 증가하는 그 시간 거리 그 병산제가 기본이긴 하기 때문에 운행 지역이나 아니면은 그 요일 시간대에 따라 그 효율제로 그 정액 운임을 받기 때문에 예. 굉장히 다양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다른 현상입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강력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순한 맛, 매운맛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네. 탄력 요금제, 개인 택시 부재 해제, 강제 배차 같은 단계적 이제 해결 방법을 제시했는데 네. 이게 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 이런 네, 지적도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응급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더 탄력성을 갖춘 우리가 DRT 버스라고 하는데 수요응답형 버스 예. 그런 걸 도입한다든가. 그래서 그 지난달 국토부에서 이제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 전세 버스하고 시외 버스까지 투입하는 이제 긴급 그 입석 대책을 내놓게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걸 내놓고 경기도는 이달부터 또 그 서울 거점과 경기 택지개발지구 연결하는 광역버스 등 9개 노선의 운행을 오후 2시까지 연장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으로 운영하지만 또한 경기도에서는 파주시에서 전에 그 운영했던 그 DRT 수용답형 버스를 하반기에는 이제 7개시 확대하는 그런 이제 정책도 세워놨고요. 이 밖에 여러 가지 그 전세 버스 투입이라든가 추가 투입 또는 제도 보완이라든가 뭐 중간 배차 도입을 검토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되게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네. 역할용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의 그 서울시뿐 아니라 그 서울시가 이제 40년 만에 어떤 그 시간대를 추진하고 있는 거를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인 택시 기사가 이제 급감해가지고 네. 야간에 이제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그러면 어떻게 교통난, 대중교통난의 해소가 되겠는가? 네. 택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택시 그 승객 운송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는 비행기도 화물 운송을 대체하고 네.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것도 여러 가지의 뭐 물류, 택배, 배달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물음표도 나오는데 네. 그거 괜찮은 방법일까요? 글쎄요, 그런 거에 또 이제 관련 업계에서 이제 반발도 많이 있었죠. 아 다른 또 택배 네. 업계나 그런 데에서도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예. 택시는 그 시장 자유를 맡기면은 그 사양하고 자생하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여러 이제 사례를 보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택시 시장을 그 이온화해서 한쪽은 그 서비스 고급화를 위해 과감히 개방하고 남은 한쪽은 또 요금을 규제한 대신 정부 지원이 필요해서 공공택시 모델을 만들면 거기서 근로 여건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추가로 하면은 그 지하철 등의 그 수송 분산과 함께 주택 정책이나 수도권 그 팽창 현상과도 맞물려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자체만의 그 대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버스와 택시 승차하는 그 수요와 공급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요에 탄력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그런 DRT 버스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투입을 해서 향후에는 공유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서비스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당분간은 네. 뭐 사당역에서 한 1시간 정도 줄 서야 되고 네. 서서 광역버스 타야 되고 심야에 택시 잡는데 한 네. 1시간 정도 걸리고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지겠네요. 당분간.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보완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지금 코로나 사태 장기에는 우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예. 또 유가 인상 이런 것들이 좀 여러 대중교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다 됐습니까? 끝으로 한 말씀 더 좋습니다. 드리면 네네. 원래 대중교통은 우리가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그런 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예. 네. 현실은 지금 안타깝게도 더 승차나 안전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시기에 빨리 잘 지혜롭게 지나가서 우리 모두가 좀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회균 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